자, 9월 6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9월 6일 시장이 마감되면서 제가 가장 신기했던 게, 물론 제가 제약바이오주들로 많이 찍기는 하는데, 치료제 관련주들로 시장이 굉장히 강했죠. 골드퍼시픽 얘기를 제가 매일 했었는데, 이 친구가 예전에 한번 큰 상승이 있은 이후에, 단 두 번, 세 번의 상승이 계속 이어지는 판이라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파마도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고, 한국 BNC 친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거 뭐 너무 대단해서 이 친구는 근접하기가 좀 늦고, 제가 인바이오젠 얘기도 한 번 했었는데, 역시 추세들이 잘 유지돼 있어요. 예전에 크게 올라갔다가 조정받는 신풍제약, 현대바이오가 조금 주춤하고, 자, 이번 달 말에 결과가 나오는 부강약품,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동화약품도 오늘 특히 강했죠. 자, 이 종목들에 관해 살펴보고, 이슈들을 살펴볼 거고요. 관련된 중요한 기사들은 다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요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만약에 투자하실 거면 관련주들에 대한 이슈는 좀 챙겨보면 좋아요. 항상 뉴스와 차트가 맞아야 조금 투자하기에 좀 편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만 체크해 볼 거고요. 간단하게 보면 자, 이렇게가 되죠. 골드퍼시픽이 이렇게 큐바이오 사업 인수 안건 의결이 있었고요. 자, APRG 자회사가 있어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개발 기대감도 있습니다. 자, 한국벤시가 코로나19 치료 물질 대량 생산 방안 협의회 오늘 가게 방한했고, 자, 인바이오젠이 하인바이오 호재가 있어요. 그러고 이렇게 대웅제약이 유럽마트에서 섬유증 치료제 임상 일상 발표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부강약품이 9월 말 코로나 치료제 임상 결과 공개가 기대감이 있죠. 이게 9월 말이니까 이번 달 말이죠. 이번 달 말에 기대감이 있어서 이런 것과 안에서 한번 이제 살살 이 안에 있는 중요한 내용만 보려고 전문을 다 못 읽어드리는 건 양해 바랍니다. 자, 골드퍼시픽이 상승했는데 큐어바이오 사업 인상권 이게 얼마 전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크게 상승했는데 오늘 이 이슈로 또 나왔죠.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이슈를 꾸준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난 1일 골드퍼시픽이 이사를 열고 큐어바이오로부터 바이오 연구 장비 기자재 유통사업 부문을 인수하기 위한 영업 양수도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죠. 이 기사로다가 오늘 또 올라갔습니다. 20몇 프로가 올라갔고, 물론 이제 지금 찍는 영상 이후에 또 다른 뉴스가 나왔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어쨌거나 상황은 좋아요. 자, 골드퍼시픽 큐어바이오 사업 인수 안건 의결. 근데 이게 골드퍼시픽이 이렇게 APRG라는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 그러니까 치료제 이렇게 이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료제 관련주로 제가 모아놨는데 굉장히 흐름이 좋아서 특히 제가 주가가 좀 낮다고 그랬죠. 위치가 낮기 때문에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한국벤시 이 친구는 오늘 높거든요. 근데 자, 코로나19 치료물질 대량 생산 방안 협의가 있습니다. 안트로키노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골든바이오텍과 협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사실 꽤 비싸서 이따 차트 한번 보면 되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자, 인바이오젠이라는 종목은 하인바이오 호재가 있는데 인바이오젠 계열사죠. 이렇게 하인바이오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예방 치료제 개발을 위해 대형 협력사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인바이오젠이 지난해 하인바이오에서 자, 이렇게 투자를 진행했죠. 그래서 21.74%를 신주로 취득해가지고 자, 최대 주제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인바이오젠이 한때 강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웅제약이 유럽 학회에서 섬유증 치료제 임상 일상을 발표했습니다. 5일부터 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 유럽 호흡기약회 ERS라고 그래요. 그래서 섬유증 치료 후보 물질인 DWN12088 이 호주 임상 일상 결과를 추가 분석해서 발표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자, 부강약품이 이번 달 말에 임상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잘 나오면 대박 날 것 같은데 레보비료제인데 어떻게 나올려나 미리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나 이런 거에 반해서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골드퍼시픽을 먼저 보면 월봉에서 굉장히 이 친구 강하죠. 제가 이 친구 말씀드릴 때 저번 달에 특히 저번 달에 굉장히 좋았다고 그랬죠. 두 달 전에 제가 이 친구가 굉장히 좋았고 이걸 기준으로 저 8월 달에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끝났고 이번 달에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역시나 제가 이거 맞췄다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상황이 월봉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이렇게 이동평균 세개를 뚫어놓고 한 달 쉬면 다음날 급등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던 게 바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차트는 거의 똑같이 물론 똑같다고 해서 같이 반응하지 않지만 차트를 자주 보면 비슷한 패턴이 보이는데 HLB 파워가 급등하기 전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이동평균선 3개 뚫어놓고 안착하고 날라갔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골드퍼시픽이 똑같은 패턴 월봉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고 이동평균선 뚫어놓고 안착하고 날라간 것처럼 자, 이렇게가 됩니다. 일봉에서 보면 이 앞전에 7월 10일 날 대량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이 날을 기준으로 30일에서 50일에 날아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시면 상한가 며칠 쉬고 또 날아가죠. 여기서 여기까지 50%가 넘어요, 수익률이.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차트들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물론 뉴스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 뉴스는 재료죠. 그러기 전에 앞서서 이렇게 굉장히 좋은 차트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 즉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한국파마의 추세가 굉장히 이쁜데 월봉에서 보면 추세를 유지해주는 5개월선을 전혀 이탈하지 않고 있죠. 이만큼 5개월선은 중요해요. 자, 주봉에서도 보시면 역시나 이전 고점, 그러니까 4월 23일 날 뚫어진 이 고점을 완벽하게 뚫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오늘이 월요일, 주봉의 시장이 되게 안 깼죠. 그러니까 추세가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고, 자, 일봉에서도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는 계속해서 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보기엔 좀 높은 건 있는데 어쨌거나 5일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아요. 치료제는 앞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확률이 높아요. 백신에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자, 한국 BNC는 좋긴 한데 너무 이제 무서워요. 1,100원짜리가 이제 드디어 42,000원. 4배? 40배? 80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 친구들 가진 분의 권한이라고 그랬죠. 물론 일봉에서 단기 단타 잘 치고 뭐 하루 승부 잘 보시는 분들은 괜찮아. 오히려 수익이 빠르죠. 근데 아무래도 조금 약간 들고서 장중에 효과창을 잘 못 본다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굳이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 인바이오젠이 제가 월봉에서 났다 그랬죠, 위치가. 자, 이렇게 똑같이 골드퍼시픽처럼 21년 7월 달에 대량 거래와 함께 이동평균선 4개를 빵 뚫었습니다. 그래 놓고 한 달 쉬고 이번 달에 이제 20개월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다 뚫어주고 5개월선이 다 뚫을 거죠. 5개월선이 이렇게 보시면 장기 이동평균선이 20개월선. 자, 이렇게 20개월선 뚫어주고 10개월선 뚫고, 그럼 이렇게 추세가 유지가 되죠. 따라서 인바이오젠의 차트도 상당히 깔끔하고 이뻐요. 자, 물론 제가 깔끔하고 이쁘다 그래서 꼭 큰 상승을 예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고 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 회복해주고 있죠. 우선만 깔끔하게 회복해주면 상황이 상당히 좋을 수 있고,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21선 근처에 있는데 이 친구 박스권에 있죠. 이렇게. 자, 오늘 박스권 하다 왔다 갔죠.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죠. 박스권 하다 박스권 매도, 요거 돌파하면 홀딩, 요거 돌파하면 다시 매수하셔야 돼요. 그냥 날아갈 수 있습니다. 박스권 매수 매도는 우리가 잘 찾아보면 상당히 좋고, 이게 박스권 매매가 장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하는 월봉에서 나와 있다면 상당히 깔끔하게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바이오젠도 충분히 관심 갖고 보시고요. 자, 신풍제약은 예전에 역사를 기록한 아주 대단한 친구도, 이 친구는. 자, 보시게 되면 40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갔더니 저 정도로 왔는데 20개월 선을 뚫어줘야 돼요. 기술적으로만. 기술적인 부분도 무시 못하거든요. 자, 20개월 선 가격이 73,000원대이기 때문에 아직 못 뚫어주고 있고, 주봉에서도 아직은 지지부진하죠. 물론 이제 바닥바닥 그리는 것까지 있는데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닥바닥 그리고 있는데 일단은 이 바닥선을 지지해주는 게 좋고 20일선 깨지 않아야 돼요. 월봉에서 일단 추세가 완벽하게 우상향으로 뻗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코로나 치료제 관해서 신풍제약이 나쁘다 좋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아직 추세가 돌아서 올라가나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자,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 같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벌써 많이 급등했죠? 꽤 올라왔어요. 그래놓고 장기 이동 평균선이 5개월선을 깨면서 추세하라. 그만큼 5개월선 중요하죠. 저번 달에 저점도 자꾸 이탈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추세는 약간 무너져 있고, 주봉에서 5주선 회복, 돌파, 안착이 필요한데 못 해주고 있죠. 이 얘기는 지금 현대바이오가 추세가 하향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코로나 치료제에 관련한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은 5선 돌파 안착해줄 때까지는 완벽하게 추세가 전환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저점 찍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현대바이오도 아직은 추세를 돌려주고 턴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을 갖고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자, 동화약품이 박스권을 탈피했습니다. 동화약품도 굉장히 오랫동안 잘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길게 조정받고 기간 조정 중에 있었는데 20개월 선의 가격이 15,600원대 이 자리를 오늘 뚫었습니다. 이 얘기는 15,600원 밑으로만 다시 떨어지지 않으면 되는데, 주봉에서 박스권으로 바닥바닥 깨다가 드디어 평 돌아갔죠.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 동화약품의 차트를 보면 예전에 제가 이 친구 박스권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박스 14,000원과 16,000원, 14,000원과 16,000원. 근데 오늘은 과감하게 박스권 딱 들고 정고점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밑에 1차 박스권이 이 자리 밑으로만 들어오지 않으면 돼요. 여기에 가격을 5일선 기준으로 잡으면 되는데 기술적으로 15,000원대가 됩니다. 즉 15,000원대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동화약품은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고, 추세가 잘 유지가 된다는 건 우리가 모르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크죠.
자, 외국인들이 제가 동아약품에서 산다고 그랬죠. 뭐 기간이 좀 팔긴 했는데 뭔가 외국인들이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잘 알까요? 어쨌거나 추세나 이런 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월봉에서 일단은 이식해서 위에 올려놓은 게 상당히 좋아서 예전의 영화를 좀 찾았으면 좋겠죠. 이렇게 3만 원대까지 가는 더블인데, 자, 어쨌거나 거래량 좀 들어와 있고, 일단 박스권, 1차 박스권 돌파했기 때문에 5일선 기준까지 오면, 상황이 좋았고요. 자, 부강약품도 제가 1차 박스권 돌파했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 자리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데, 가격으로 치면 21,700원쯤 돼요. 지금 22,500원이죠. 그러니까 부강약품은 21,700원을 기준으로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 자, 월봉에서 보시면 20개선 돌파 못해준 게 좀 아쉽죠. 이거 돌파해줘야 돼요, 동아약품처럼. 근데 5개월선 이해는 있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에 있는 건 맞아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추세 턴을 해놨죠. 이 차트 제가 되게 이쁜 거라 했죠, 이거. 자, 이동평균 3개 뚫어놓은 거 동시에 그래놓고 안차. 이번 주에 잘하면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역시 1차 박스권 돌파해놓고 5일선 이해했기 때문에 이 가격, 아까 말씀드린 가격대 밑으로 깨지지만 않으면 부강약품도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데 3월 말에 이 임상 결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돼. 이게 임상 실험하는 회사들은 조금만 뭐 무의미하다, 뭐 잘못되지 않았어도 뭐큰 의미가 없다 이런 그냥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조심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웅제약의 이 장기적인 추세 월봉 차트는 이뻐요. 자, 이렇게 조정받고 쭉 올라가는 5개선 잘 지켜주고 있죠. 5개선 잘 지켜준다는 자체가 상당히 좋은 거고, 자, 주봉에서 보시면 20주선 중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주는 20주선 잘 유지하고 있죠. 노란선 굉장히 중요한데 기술적으로 잘 유지해주고 있죠. 자, 일봉에서도 보시면 역시나 이렇게 이전 저점 이탈하지 않는 박스권, 자, 동아약품처럼 박스권에 있죠. 저점이 15만원 가면 고점이 18만원, 15만원 갔네? 18만원, 15만원 근처 올까요? 18만원. 박스권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대형제약이죠. 그러니까 대형제약도 꼭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라고, 박스권 매매 장점은 이런 거죠. 부강약품처럼 이렇게 박스권 매매하다가 툭 날아가면 크게 먹을 수 있는, 동아약품처럼 이렇게 부강약품도 마찬가지여서 박스권 매매 정도 종목 정도 몇 개 갖고 있으면 재미있게 이렇게 흐름을 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박스권은 일봉에만 존재하지 않아요. 월봉에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크리스탈 지노믹스가 박스권을 탈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성실 공시법인이 됐죠. 지정도 되고, 왜냐하면 이제 경영권 문제가 있는가 봐요. 근데 그거 공시 좀 늦게 해서 어쨌거나 불성실 공시 지정을 받았고, 자, 월봉에서 보면 바닥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크지 않은 금액으로 좀 도전하면 괜찮을 것 같고, 월봉 5기여선을 자리 잡고 들어나가 주면 바닥권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14,000원대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일단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저번 주 이동평균선이 다 떨어지고 되게 좋은 거라고 했죠, 이거. 자, 이번 주에 안착해주면 다음 주에 돌아나갈 수 있고, 9월달을 잘 넘기면 10월달은 상당히 좋을 수 있고, 일봉에선 기술적으로 뚫어줘야 될 변곡점을 다 뚫었어요. 안녕시켰습니다. 그래서 5일선 가깝게 기준으로 대응하면 돼요. 월봉에서 위치가 꽤 낮기 때문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이런 주식이 되지 않나 생각해 보고, 월봉 바닥에 있을 때 투자자 매매 동향이 외인이 받고 있죠. 하여튼 외국인들 바닥에서 그냥 싸게 그냥 잘 사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나쁘지 않아 보이고. 자, 어쨌거나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고, 백신에서 치료제로 넘어오는, 자, 셀트리온, 레키로나주처럼 넘어오는 이렇게 치료제에 관련한 이슈들이 앞으로도 좀 꾸준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